사라는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마이클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마이클의 어머니 패트리샤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패트리샤는 돈 문제와 자녀 계획에 사사건건 참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비싼 여행, 명품 쇼핑, 고급 스파 등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마이클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마이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햄튼 별장에 가기로 했어. 네가 경비 좀 대줄 수 있지? 패트리샤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축?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내 엄마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너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패트리샤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런 상황이 점점 불만스러웠습니다. 패트리샤는 아들이 마치 자신의 개인 현금 인출기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값비싼 선물을 요구했고, 사라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패트리샤는 사라가 아이를 갖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사라가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마이클과 패트리샤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너 사라가 애 가지려는 거 아니지? 걔는 엄마 될 자격 없어. 그리고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럼 넌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야. 패트리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마이클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넌 아직도 엄마 말을 들어야 할 어린애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 잘 들어. 애는 절대 안 돼. 패트리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갖지 못하게 하다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에밀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 시어머니가 너무 심해. 우리 부부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갖지 말래. 사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너무하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미국 법은 여성과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에밀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의 조언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이클, 나 할 말이 있어. 사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은 사라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라?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삶에 너무 간섭하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사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엄마가 원래 그러신 분이잖아.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특히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싫어하시는 건 너도 알잖아. 마이클은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랑 아이에게 돈 쓰는 거 싫어하시는 거겠지. 사라는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마이클이 되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랑 어머니 통화였 들었어. 아이 생기면 당신이 어머니께 돈 덜 드릴까봐 그러시는 거잖아.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 정도로 이기적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신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아.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진정해. 내가 엄마랑 얘기해볼게. 마이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사라는 굳은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사라는 패트리샤를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카페로 불렀습니다. 웬일로 이런 곳에서 보자고 했니? 패트리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라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뭔데? 패트리샤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저, 마이클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사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삶에 너무 간섭하시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특히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는 무슨 아이. 너 같은 애가 무슨 엄마가 된다고. 패트리샤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마이클이 어머니께 돈을 덜 드릴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라는 패트리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게 무슨... 패트리샤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도 했어요. 이혼하면 양육권은 저에게 있고 마이클은 저와 아이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해요. 사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양육비? 패트리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마이클에게 받으셨던 그 수많은 돈, 이제는 저와 아이를 위해 쓰이게 될 거예요.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패트리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이클도 이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해요. 사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이 너랑 이혼할 것 같아? 걔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패트리샤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마이클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거예요.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는 곧 보내드릴게요. 사라는 차갑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패트리샤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라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마이클은 내 아들이야. 걔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패트리샤는 혼잣말을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라,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다녀가셨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얘기 좀 했어. 사라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마이클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사라는 말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이클은 깜짝 놀라되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삶에 너무 간섭하시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특히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라, 진정해. 내가 엄마랑 얘기해볼게. 응? 마이클은 사라를 안으려 했지만 사라는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아니,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야. 당신 어머니랑 제대로 담판을 지어.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마이클은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언제까지 엄마 타령만 할 거야? 당신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곧 아빠가 될 사람이야. 그런데도 언제까지 엄마 뒤에 숨어서 살 거냐고? 사라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마이클은 사라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다시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할게. 마이클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어머니 패트리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마이클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패트리샤는 여전히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참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클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일에 참견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패트리샤는 격앙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제 가족을 지키는 건 제 몫이에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패트리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제 아내고 곧 태어날 제 아이의 엄마예요. 엄마가 사라에게 함부로 하시는 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마이클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사라 그 기집애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패트리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라 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부부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만약 또 그러시면 정말 엄마랑 연을 끊을 수도 있어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패트리샤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괘씸한 녀석 어디서 감히 나한테. 패트리샤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사라를 찾아가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마이클은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너무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패트리샤는 사라와 마이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내 아들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저렇게 변한 거야? 패트리샤는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스스로 깨달은 것뿐이에요. 사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깨닫긴 뭘 깨달아? 너 같은 게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한 거잖아. 패트리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마이클을 사랑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도 사랑하고요. 저는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이에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웃기지 마. 너랑 있으면 마이클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네가 마이클을 망치고 있잖아. 패트리샤는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마이클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너 왜 그래? 엄마한테? 패트리샤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가 사라한테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마이클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그저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패트리샤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러시는 분이 사라가 아이 갖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 아이는 제 아이이기도 해요, 엄마? 마이클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건... 패트리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제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불행해질 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패트리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라한테도 사과하세요. 마이클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용서해다오. 패트리샤는 사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라는 패트리샤의 사과에 놀랐지만 이내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함부로 말해서 죄송해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너희 부부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마. 패트리샤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머니의 변화에 감격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마이클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사라는 친구 에밀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사라. 네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에밀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도 많이 변했어. 이제 진짜 남편,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 사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너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에밀리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사라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마이클은 뛸듯이 기뻐했고, 패트리샤도 진심으로 손주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며느리와 손주에게 헌신적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라야, 아기 이름은 뭘로 지었니? 패트리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못 정했어요. 어머니께서 좋은 이름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라는 시어머니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엔. 패트리샤는 신중하게 고민하더니 데이빗은 어떠니? 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좋은 이름이네요. 마이클, 당신 생각은 어때? 사라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좋아. 데이빗, 우리 아들 이름으로 딱이네. 마이클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아기를 돌보았고 사라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라야, 아기들은 등이 따뜻해야 잠을 잘 잔단다. 이불을 덮어주렴. 패트리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라는 시어머니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이클은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마이클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너희 가족 덕분이야. 패트리샤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앞으로도 쭉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마이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라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마이클, 아들 데이빗, 그리고 시어머니 패트리샤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빗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손주의 유치원 등하원을 도맡아 하며 데이빗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유치원에서 뭘 배웠어요? 데이빗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단다. 우리 데이빗,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패트리샤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할머니, 저랑 같이 그림 그려요. 데이빗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마이클은 어느 날 저녁 사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변하셨고요. 사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저렇게 달라지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마이클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아요. 사라는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덕분에 큰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 가는 거 어때?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고 싶은데? 사라도 덩달아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라스베이거스는 어때?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보고 신나게 즐겨보자.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어머니는 어쩌지?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도 같이 가자고 해보자.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마이클이 흔쾌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사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우리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엄마도 여행 좋아하시잖아. 마이클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라스베이거스 여행 가실래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정말이니? 나야 좋지. 패트리샤는 뜻밖에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패트리샤가 덧붙였습니다. 뭔데요? 엄마? 마이클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데이빗도 함께 가는 거다. 우리 손주랑 같이 여행하는 게 내 오랜 소원이었어. 패트리샤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데이빗도 함께 가야죠. 마이클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라와 마이클, 데이빗, 그리고 패트리샤는 꿈에 그리던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눈부신 야경, 신나는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패트리샤는 마치 소녀처럼 즐거워했고 데이빗은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멋지죠? 마이클이 패트리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구나. 이런 곳에 와보다니 꿈만 같아. 패트리샤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함께 여행하여, 엄마. 마이클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너희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아. 패트리샤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그녀는 패트리샤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저기 관람차 타러 가실래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같이 가자꾸나. 패트리샤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관람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라는 패트리샤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에게 서운하셨던 점 있으셨죠?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서 죄송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라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에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 패트리샤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사라는 패트리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너에게 고맙다. 내 아들과 손주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패트리샤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여행은 그들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일상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패트리샤는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패트리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패트리샤는 망설이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서 가까이 계시면 든든하고 좋아요. 데이빗도 할머니랑 더 자주 놀 수 있어서 좋아할 거예요. 사라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생각해보마. 패트리샤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패트리샤는 사라와 마이클의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와 손주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데이빗은 이사 온 첫날부터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래, 우리 데이빗 할머니랑 같이 놀까? 패트리샤는 손주를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라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 보러 가는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사라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딱히 없는데. 참. 데이빗이 좋아하는 쿠키 좀 사다 줄래? 패트리샤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네, 그럼요. 다녀올게요. 사라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머니와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해진 것 같아. 마이클이 어느 날 저녁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 당신이 노력해준 덕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사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마이클은 사라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빗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손주의 입학식에 참석하여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데이빗, 초등학교 입학 축하한다.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렴. 패트리샤는 손주에게 따뜻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겠죠? 데이빗은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빗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패트리샤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은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데이빗 정말 많이 컸죠? 사라가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아들로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사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마이클은 가족들을 꼭 안아주며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세월이 흘러 데이빗은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명문대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손주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데이빗 정말 장하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패트리샤는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손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데이빗은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다, 데이빗.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렴.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패트리샤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은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데이빗 정말 잘 키웠죠? 사라가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당신과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분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데이빗이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은 아내와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사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패트리샤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패트리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실은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 패트리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라와 마이클은 깜짝 놀라되물었습니다. 데이빗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을 거야. 패트리샤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알아볼게요. 마이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옆에서 간호할게요. 꼭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할머니께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데이빗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패트리샤는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나도 힘내서 꼭 이겨내마. 패트리샤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힘을 합쳐 패트리샤의 암투병을 도왔습니다. 마이클은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고, 사라는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데이빗도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이었지만 패트리샤는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건강해지셨으니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사라는 패트리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사라야. 너희들 덕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같구나. 패트리샤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마이클도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요. 데이빗도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패트리샤는 가족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건강을 되찾은 후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데이빗이 어느 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는 패트리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단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 패트리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래요. 데이빗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데이빗.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패트리샤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사라가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어머니께 큰 보람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이클도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패트리샤는 가족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이 있는데 너희들 의견을 듣고 싶구나. 패트리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마이클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실은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패트리샤가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어요. 사라는 시어머니의 결심에 감탄했습니다. 엄마의 뜻을 존중해요. 저희도 엄마를 도와 재단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마이클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릴게요. 데이빗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패트리샤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어머니, 재단 이름은 뭘로 정하셨어요? 사라가 어느 날 재단 설립 준비에 여념이 없는 패트리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데. 희망의 씨앗은 어떠니? 우리 재단을 통해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패트리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라는 시어머니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이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패트리샤는 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희망의 씨앗재단,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마이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희망의 씨앗재단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학교 친구들에게 열심히 홍보할게요. 데이빗도 재단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우리 데이빗. 내 덕분에 재단이 더욱 널리 알려지겠구나. 정말 고맙다. 패트리샤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기특해했습니다. 마침내 희망의 씨앗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멘토링 연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씨앗 재단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패트리샤는 재단 창립 기념식에서 감동적인 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라와 마이클, 그리고 데이빗도 재단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이클은 재단의 운영 전반을 꼼꼼히 관리했고, 사라는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데이빗은 청소년 봉사단을 조직하여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했습니다. 희망의 씨앗 재단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후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 날 패트리샤는 재단 사무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희망의 씨앗 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한 한 학생의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패트리샤 이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 씨앗 재단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이사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읽은 패트리샤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무슨 편지인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읽으세요? 데이빗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이 보낸 감사 편지란다. 이 편지를 읽으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패트리샤는 벅찬 감동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희망의 씨앗 재단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재단이에요. 데이빗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데이빗, 너도 이 재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꾸나. 패트리샤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도 희망의 씨앗 재단을 통해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단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라가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마이클도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빗도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희망의 씨앗 재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사라는 아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의 씨앗 재단은 패트리샤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